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10월의 어느 주말, 강미숙은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캠핑장을 찾았어요. 대학생인 딸 소영이와 고등학생 아들 준호가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 가족 시간을 갖기 어려웠는데 이번 주말만큼은 모든 일정을 비워두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었거든요. 미숙은 텐트를 치면서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난 10년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들이 떠올랐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소영이는 엄마를 도와 캠핑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고 준호는 근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미숙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답니다. 과거의 복잡했던 시절들을 뒤로하고 오직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재가 전부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마시멜로를 구워 먹고 있을 때였어요. 캠핑장 입구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처음에는 다른 캠핑객들이 늦게 도착한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고 거친 욕설들이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미숙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20년 전 몸에 밴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발동한 거였죠. 아이들은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미숙의 예리한 감각은 이미 위험의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답니다. 곧이어 검은 승용차 서너 대가 캠핑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미숙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들은 평범한 캠핑객이 아니었어요. 특유의 걸음걸이와 눈빛, 그리고 몸에 새겨진 문신들이 그들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남자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다른 캠핑객들에게 거침없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이 구역을 예약했다며 다른 사람들을 내쫓으려 했죠.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뿐이었답니다. 미숙은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살짝 밀어내며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다른 캠핑객들은 무서워하며 하나둘 짐을 챙겨 떠나기 시작했죠. 평화롭던 캠핑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둡고 위험한 공기로 바뀌었어요. 소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준호 역시 장난기 가득했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죠. 미숙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여러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남자들의 리더로 보이는 인물이 미숙의 가족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과 팔에 흉터가 여러 개 있었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그가 미숙에게 다가오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미숙의 가족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든다며 비켜달라고 했어요. 말투는 정중한 척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의 의미는 명확했죠. 다른 캠핑객들처럼 순순히 물러서라는 뜻이었어요. 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자신들이 먼저 도착했고 정당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20년 전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정신력이 무의식적으로 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미숙의 당당한 태도에 약간 당황한 듯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면 겁을 먹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 여자는 달랐거든요. 그는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하는 듯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때 미숙의 마음속에서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고 위협할 때 느끼는 그 특별한 감정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억제했답니다. 평범한 엄마로 살아온 20년의 시간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남자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조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며 미숙의 가족을 둘러싸기 시작했죠. 소영이와 준호는 이제 확실히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특히 준호는 엄마 뒤로 바짝 숨어들며 떨고 있었답니다. 미숙은 아이들의 두려움을 느끼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에 아이들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항복하는 척하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리더가 미숙에게 다가와 더욱 모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죠. 여자가 혼자 애들 데리고 나와서 설친다며 비하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은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어댔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눈빛이 변했어요. 자신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거든요. 특히 준호가 엄마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며 분해하면서도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남자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미숙이 별 저항 없이 물러서는 것을 보고 완전히 만만하게 본 거였죠. 그들은 아예 미숙의 텐트와 캠핑 장비들을 함부로 만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음식까지 집어들며 맛있겠다고 농담을 던졌답니다. 소영이가 용기를 내어 그만하라고 말했을 때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남자들 중 하나가 소영이에게 추근댔거든요. 대학생인 딸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본 순간 미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왔어요. 20년간 평범한 엄마로 살아오면서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미숙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본능이 되살아나려 하는 신호였거든요. 캠핑장의 평화로운 저녁 공기는 이제 긴장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숙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예전의 자신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답니다. 그 남자가 소영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미숙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어요. 20년 전 707특임대 막사에서 동료였던 정하연이 했던 말이었죠. 하연이는 항상 말했었거든요.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첫 번째 의무라고 말이에요. 미숙의 시야가 순간적으로 흐릿해졌어요. 캠핑장의 풍경이 사라지고 대신 20년 전 훈련소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답니다. 새벽 5시에 시작되는 강행군, 완전 무장 상태로 30km를 뛰어야 했던 그 훈련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특히 그날이 기억났어요. 인질 구출 훈련 중에 미숙이 처음으로 완벽한 점수를 받았던 날 말이에요. 교관이 그녀에게 말했었죠. 조용한 바람처럼 움직이되 필요할 때는 태풍이 되라고.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미숙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남자의 손이 소영이에게 닿기 바로 직전 미숙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20년간 잠들어 있던 근육의 기억이 깨어난 거였죠. 그녀는 번개같이 앞으로 나서며 남자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겉으로는 단순히 딸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 손목을 잡는 각도와 힘의 분배는 누가 봐도 전문가의 그것이었답니다. 남자는 갑작스런 미숙의 행동에 당황했어요. 여자의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힘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새로 만든 집게에 잡힌 것처럼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죠. 그는 미숙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평범한 중년 여성인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미숙은 남자의 손목을 놓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적의 수는 총 8명, 무기 소지 여부는 확인 필요, 주변 지형은 나무가 많아 엄폐에 유리하지만 아이들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낯설었어요. 미숙은 스스로에게 놀랐답니다. 20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당황스러웠거든요. 마치 몸 안에 잠들어 있던 다른 사람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남자들은 미숙의 반응에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리더격인 남자가 미숙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건방지게 나온다며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했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뇌리에 또 다른 기억이 스쳤어요. 5년간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들의 얼굴이었죠. 김상훈, 이정민, 박혜진, 그리고 마지막 작전에서 자신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던 하연이까지 그들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있었어요. 절대 먼저 공격하지는 말되 공격받으면 반드시 끝까지 가라는 것이었답니다. 미숙은 아이들을 뒤로 밀어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 조용히 보내달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톤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낮고 더 차분하지만 동시에 더 위험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남자들 중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여자가 무슨 협박을 한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미숙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그 순간 미숙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답니다. 밀려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안정적인 자세로 중심을 잡았어요. 이런 미숙의 모습을 본 소영이와 준호는 당황했어요. 평소 부드럽고 온화했던 엄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특히 엄마의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답니다. 남자들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리더가 손짓을 하자 다른 조직원들이 미숙의 가족을 완전히 둘러쌌죠. 이제 도망갈 곳도 없었어요. 그들은 미숙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답니다. 아이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우위를 확실히 하려는 의도였어요. 그 순간 미숙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어요. 20년간 쌓아올린 평범한 엄마라는 정체성과 과거의 특수부대원이었던 자신 사이의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을 하나씩 차례로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순간 몇몇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한 발씩 뒤로 물러섰어요.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던 거죠. 707특임대에서 배웠던 첫 번째 교훈이 떠올랐어요. 적을 파악하라는 것이었죠. 미숙의 시선이 각 남자들의 체격, 움직임, 무기 소지 가능성을 빠르게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20년 전 작전 브리핑을 받는 것처럼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리더였어요. 그는 확실히 싸움 경험이 많아 보였고 허리춤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반면 나머지 7명 중 3명은 상대적으로 젊고 경험이 부족해 보였어요. 미숙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놀랐답니다. 남자들은 미숙이 계속 저항하는 것에 화가 났어요. 리더가 직접 나서며 미숙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죠. 하지만 그의 손이 미숙에게 닿기 전에 그녀의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20년간 잠들어 있던 반사신경이 깨어난 순간이었답니다. 미숙은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고 비틀었어요. 동시에 그의 팔꿈치 관절에 압력을 가했죠. 남자는 갑작스런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이 모든 일이 3초도 채 걸리지 않았답니다. 캠핑장의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평범해 보였던 중년 여성이 조직의 리더를 순식간에 제압한 거였으니까요. 소영이와 준호는 입을 벌린 채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미숙 자신도 당황했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인 거였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몸을 조종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녀는 급히 남자를 놓아주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봉인되어 있던 과거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였으니까요. 리더가 무릎을 꿇고 신음하는 모습을 본 나머지 7명의 남자들은 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신들의 보스가 여자 하나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들은 동시에 미숙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머릿속에서 707특 임대 시절 교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다수의 적과 마주했을 때는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었죠. 움직이면서 각계격파하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어요. 미숙의 몸이 20년 전 훈련받았던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리자 그녀는 몸을 살짝 틀어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남자는 균형을 잃고 옆에 있던 나무에 부딪혔죠.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오는 것을 미숙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20년 전 훈련받았던 360도 상황 인식 능력이 발동한 거였어요. 그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뒤쪽으로 팔꿈치를 날렸답니다. 정확히 남자의 명치를 맞춘 거였죠. 소영이와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 무거운 물건도 힘들어 하시던 엄마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엄마의 움직임이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액션과 똑같았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답니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20년간 봉인되어 있던 모든 기술과 본능이 한꺼번에 깨어난 거였죠.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온화했던 카페 사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철한 특수부대원의 얼굴만 남아 있었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미숙은 낮게 몸을 숙이며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일어나면서 다른 한 명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답니다. 모든 움직임이 무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불과 30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8명 중 5명이 이미 쓰러져 있었고 남은 3명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서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만만하게 본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미숙도 자신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기술들이 마치 어제 훈련받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손과 발이 저절로 움직였고 상대방의 다음 행동까지 예측할 수 있었답니다. 마치 몸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받은 것은 아이들이었어요. 소영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준호는 엄마가 혹시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빛이었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엄마가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나머지 3명의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동시에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리더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허리에서 뭔가를 꺼내들었어요. 작은 칼이었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었어요. 미숙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무기가 등장한 순간 상황의 심각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칼이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뜻이었답니다. 707특 임대에서 배웠던 무기 대응 훈련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되었어요. 칼을 든 상대와 맞설 때의 기본 원칙들이 하나씩 떠올랐답니다. 거리 유지, 상대방의 무게중심 파악, 그리고 결정적 순간의 제압법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리더가 칼을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미숙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미숙에게 가족을 위협하는 것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말이죠. 미숙의 눈빛이 한순간 번뜩였어요. 20년 전 마지막 작전에서 동료를 잃었을 때의 그 분노가 되살아났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도 물러설 수도 없었어요. 남자가 칼을 들고 돌진하는 순간 미숙은 마치 바람처럼 움직였어요. 그녀의 별명이었던 조용한 바람이
왜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답니다.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붙잡고 비틀면서 칼을 떨어뜨린 후 동시에 그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렸어요. 리더는 땅에 쓰러지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이 20년 넘게 싸움판을 다녀봤지만 이런 실력을 가진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특히 이 여자의 움직임은 일반인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동작이었답니다. 미숙은 칼을 주워들고 남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망설임을 찾을 수 없었답니다. 20년간 평범한 엄마로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자들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특히 리더조차 한순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본 후로는 더 이상 대항할 생각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리더는 떠나면서 미숙에게 위협적인 말을 남겼어요.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의 말투에서 이것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미숙은 알 수 있었어요. 남자들이 떠난 후 캠핑장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미숙은 여전히 칼을 손에 들고 서 있었는데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답니다. 2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자신의 다른 모습이 완전히 깨어난 것을 느꼈어요.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궁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엄마가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답니다. 미숙은 칼을 떨어뜨리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서서히 차가운 빛이 사라지고 원래의 따뜻함이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이미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2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카페 사장님 강미숙으로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았답니다. 특히 남자들의 마지막 위협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미숙에게는 더욱 큰 고민이 되었어요. 밤하늘의 별들만이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범했던 가족 캠핑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 밤이었답니다. 그날 밤 텐트 안에서 가족들은 서로 말없이 누워 있었어요. 소영이와 준호는 낮에 본 엄마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아 잠들지 못하고 있었고 미숙 역시 마찬가지였답니다. 20년간 꽁꽁 숨겨두었던 자신의 정체가 아이들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버린 상황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새벽 5시경 미숙은 조용히 텐트 밖으로 나왔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캠핑장을 둘러보며 어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짚어 보았답니다. 남자들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들의 위협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707특임대에서 훈련받을 때 배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적의 보복 패턴 분석이었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체면이 깎이면 반드시 보복을 시도한다는 것이 기본 법칙이었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한 명에게 당했을 때는 더욱 그랬어요. 미숙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최근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답니다. 예상했던 대로 몇 개의 조직이 이 일대에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어제 만났던 남자들도 그중 하나의 조직원들일 가능성이 높았죠. 아침이 되어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미숙은 이미 모든 짐을 정리해 놓은 상태였어요. 캠핑을 일찍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답니다. 소영이와 준호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평소라면 캠핑 후기를 나누며 즐겁게 떠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모두가 조용했답니다. 소영이는 여러 번 엄마에게 뭔가 물어보려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집에 도착한 후 미숙은 아이들에게 당분간 혼자 외출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특히 학교와 집 외에는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단은 따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20년 전 훈련받았던 감시 탐지 기술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어요. 카페에 도착해 보니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내부가 엉망으로 파괴되어 있었답니다. 벽에는 스프레이로 위협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죠. 미숙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증거도 명확하지 않고 가해자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답니다. 경찰은 단순한 기물 파손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이가 대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남자들이 계속 따라왔다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뭔가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시선을 느꼈다고 했답니다.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였죠. 준호도 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낯선 어른들이 학교 앞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답니다. 아이들은 이제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위험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느꼈거든요.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하고 창문 너머를 계속 지켜보았어요. 실제로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계속 서 있었답니다. 차 안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때때로 담배 불빛이 보였어요. 완전한 감시 상태였죠. 미숙은 이제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계속 평범한 엄마로만 살려고 하면서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과거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끝낼 것인가 하는 선택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이가 학교에 가는 길에 납치 시도가 있었어요.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큰일은 나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미숙은 아이들을 집에 불러 모았어요. 미숙은 아이들 앞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어요. 20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때가 온 거였답니다. 소영이와 준호는 엄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어요. 미숙은 자신이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20년간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는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소영이는 엄마가 왜 그렇게 강했는지, 왜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답니다. 평소 엄마의 행동 중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모두 설명되었거든요. 미숙은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현재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답니다. 소영이와 준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엄마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위험한 상황도 결국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엄마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707특임대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을 꺼내보았어요. 다락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들이었답니다. 20년 전 전역할 때 가져온 것들 중 일부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남겨둔 것들이었죠. 장비들을 보니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동료들과 함께했던 훈련, 성공적으로 마친 작전들, 그리고 마지막에 잃었던 소중한 사람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답니다. 미숙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과거를 부정하지 않기로 한 거였죠. 아이들과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707특임대 강미숙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0년간 봉인했던 모든 기술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끝낼 작정이었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감시하는 차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미숙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답니다. 더 이상 숨어서 피해 다니는 평범한 엄마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눈빛이었어요. 새벽 4시, 미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이들은 이모 집에 미리 피신시켜 놓은 상태였답니다. 20년 전 입었던 검은색 작업복을 다시 입고 필요한 장비들을 챙긴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범한 카페 사장님이 아닌 707특임대 중사 강미숙이 되어 있었답니다. 며칠간의 정보 수집을 통해 미숙은 그들 조직의 본거지를 파악했어요. 시내 외곽에 있는 폐공장을 개조한 건물이었답니다.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미숙에게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었어요. 민간인 피해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건물 주변을 정찰하며 미숙은 20년 전 배웠던 모든 기술을 동원했어요. 경비원의 순찰 패턴,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건물의 구조와 출입구까지 세밀하게 파악했답니다. 707특임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사전 정찰이었거든요. 오후 2시경 미숙은 조직의 중간 보스급 인물이 혼자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를 따라가며 조용히 접근한 후 제압했답니다. 20년 전 훈련받았던 무음 제압술이 완벽하게 발휘된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일이 끝났답니다. 그 남자로부터 미숙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조직의 우두머리가 오늘 저녁 건물에서 중요한 거래를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답니다. 모든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미숙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답니다. 저녁 8시, 미숙은 건물의 지하 통로를 통해 침투를 시작했어요. 707특임대 시절 가장 자신 있던 분야가 바로 은밀 침투였거든요.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건물 내부로 들어갔답니다. 1층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2명의 조직원을 차례로 제압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당했다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의식을 잃었답니다. 미숙의 움직임은 20년 전보다도 더 정교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실전 경험과 성숙함이 더해진 결과였죠. 2층으로 올라가면서 미숙은 내부 구조를 파악했어요. 회의실로 보이는 방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캠핑장에서 만났던 리더의 목소리도 그 안에 섞여 있었어요. 미숙의 눈빛이 차가워졌답니다. 미숙은 회의실 주변의 조직원들을 하나씩 조용히 제압해 나갔어요. 총 6명이 건물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미숙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20년간 봉인되어 있던 조용한 바람이 완전히 되살아난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한 미숙은 잠시 멈춰섰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통해 그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납치해서 미숙을 길들이겠다는 내용이었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마음속에서 20년 전 마지막 작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동료 하연이가 자신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던 그날의 분노와 슬픔이 다시 치밀어 올랐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고 자신에게는 그들을 보호할 힘이 있었거든요. 미숙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 있던 8명의 남자들은 갑작스런 침입자의 등장에 당황했답니다. 특히 캠핑장에서 당했던 기억이 있는 리더는 미숙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조직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미숙을 보며 비웃었어요. 여자 하나가 이런 곳까지 찾아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미숙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행동을 시작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무기를 빼앗은 후 연속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제압해 나갔답니다. 20년간 쌓인 모든 분노와 기술이 한꺼번에 폭발한 순간이었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미숙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답니다. 불필요한 동작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공격이 정확한 목표를 향했어요. 마치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았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8명 모두가 쓰러져 있었어요. 미숙은 그들 중 누구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절했답니다.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위협의 제거였거든요. 707특임대에서 배웠던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원칙을 지킨 거였어요. 우두머리는 바닥에 쓰러진 채 미숙을 올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만이 가득했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였죠. 평범해 보이는 여자를 건드렸다가 이런 괴물을 깨운 것을 말이에요. 미숙은 우두머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지라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답니다. 우두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미숙의 눈빛을 보니 이것이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통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만약 약속을 어기면 다음에는 이렇게 관대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했어요. 미숙은 조용히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어요. 건물을 빠져나오면서 그녀는 깊은 숨을 쉬었답니다. 20년간 봉인해 두었던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화해한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707특임대 강미숙과 카페 사장님 강미숙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숙은 과거의 동료들을 생각했어요. 특히 마지막에 자신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던 하연이를 말이죠. 이제야 그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조직폭력배들의 집단 이주 소식이 나왔어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더 이상 이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을 것만은 확실했답니다. 미숙은 이모 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소영이와 준호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엄마의 눈빛에서 더 이상 걱정이나 두려움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미숙의 카페는 새롭게 단장되어 다시 문을 열었답니다. 깨진 유리창도 교체되었고 파손된 내부도 모두 수리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미숙 자신이었답니다. 예전처럼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707특임대 출신이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답니다. 그것도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인 거였어요. 소영이와 준호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엄마의 숨겨진 과거에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엄마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20년간 혼자서 자신들을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였어요. 소영이는 이제 엄마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진로에 대한 고민도 털어놓고 인생에 대한 조언도 구했답니다. 엄마가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 부끄러워졌답니다.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게 된 후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미숙은 아이들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지 몰랐어요. 카페 운영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미숙은 이제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손님들과의 대화에서도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20년간 억눌러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은 것 같았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소영이가 문득 물어봤답니다. 엄마가 707특임대에 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미숙은 동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힘든 훈련도 있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어려운 임무를 해결해 나갔던 순간들이 가장 소중했다고 했답니다. 특히 하연이와의 우정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엄마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지 물어봤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했어요. 다만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했답니다. 미숙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답니다. 엄마이면서 동시에 전문가일 수도 있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든 진정한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어요. 20년간 계속되었던 악몽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연결된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주말에 가족들은 다시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의미의 캠핑이었답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상태에서 진정한 가족의 시간을 보내려는 것이었어요.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칠 때 미숙은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펴보았어요. 예전처럼 위험을 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마음에서였답니다. 소영이와 준호는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엄마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동시에 엄마도 평범한 가족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마시멜로를 구워 먹으며 가족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숙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었고, 아이들도 평소에 하지 못했던 솔직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답니다. 그날 밤 별을 보며 미숙은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거에만 매여 살지도 않는 것.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소영이는 이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를 보면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의 의미를 배웠다고 했답니다. 준비는 자신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미숙은 아이들의 이런 마음이 고마웠어요. 자신의 과거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배워가고 있었답니다. 카페로 돌아온 후 미숙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바람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블렌드 커피였답니다. 자신의 과거 별명을 당당하게 사용한 것이었어요. 손님들은 이 독특한 이름에 호기심을 보였고 미숙은 간단하게 설명해주곤 했답니다. 몇 달 후 카페는 더욱 번창하게 되었어요. 미숙의 자신감 있는 모습과 특별한 분위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답니다.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서비스가 단골 손님들을 만들어냈어요. 어느 날 예전 707특임대 동료 중 한 명이 카페를 찾아왔어요. 20년 만에 재회였답니다. 그는 미숙이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며 기뻐했어요. 미숙은 그에게 자신의 가족을 소개하며 자랑스러워했답니다. 그 동료는 미숙에게 말했어요. 하연이가 가장 바랐던 것이 바로 미숙이 행복해지는 것이었다고 했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하연이도 분명 기뻐할 것이라고 했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답니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을 때 미숙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평화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바로 소영이와 준호가 있었답니다. 미숙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707특임대 중사였던 과거도, 20년간 평범하게 살았던 시간도, 그리고 위기를 극복한 현재도 모두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인 거였답니다. 더 이상 어떤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이들 역시 성장했어요. 엄마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후 더욱 성숙해졌고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도 깨달았어요. 그렇게 강미숙의 가족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도전도 모두 함께 나누며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했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란 서로의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운 거였어요. 미숙은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 모든 순간들을 함께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답니다.